예, 이번 시간에는 기말 결산 과정과 재무제표 작성에 대한 부분 간략하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오류 확인을 위한 데이터 체크. 그래서 이제 일반 전표와 메인 매출 전표에 우리가 전표가 다 입력이 됐다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데이터 체크를 한번 수시로 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데이터 체크를 하게 되면 오류와 관련되는 내용들이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오류들이 나올 수가 있는데요. 그러한 부분들을 한 번씩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오시는 것처럼 공급 가액이 공급 대가와 분괴 금액이 틀리다 이런 내용들이 나올 수가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실질적으로 확인을 해 보실 필요가 있겠고, 특히 이제 고정자산 등록과 관련해서 취득일이 5월 3일 개정 과목 전표 누락돼 있다라는 정보도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을 한번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겠죠. 그렇게 데이터 체크를 수시로 한번 해보시면 도움이 되실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회계관리의 재무회계 쪽에 결산관리 쪽에 보시면 두 번째 현금 예금 조정이라고 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자, 현금 예금 조정 쪽으로 가서 보면 현금 일괄 조정, 현금 직접 조정, 당좌 예금, 보통 예금, 계정 과목 관련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현금 예금 조정과 관련되는 부분은 회사에서 자체적으로 기장을 한다라고 하면 그 입출금이 일어날 때마다 정상적으로 회계 처리를 한다라고 하면 크게 거의 사용할 일은 없습니다. 없고 현금과 예금 잔액이 장부상 잔액과 실제 잔액이 거의 일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회사에서 자체 기장 정리를 하지 않고 세무대리인을 통해서 정리를 하다 보면 현금 예금과 관련되는 부분에 시간적인 차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때문에 현금 계정의 잔액들이 맞지 않는 경우들이 나옵니다. 자, 그러한 부분들을 일괄 정리하는 과정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자, 이런 오류들은 오류라고 하기는 그렇지만 어쨌든 시간적인 차이가 나는 부분들은 최대한 발생하지 않도록 기장을 하실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현금 예금과 관련되는 부분 우리 교재 72페이지에 보면 현금 일괄 조정과 관련되는 부분이 있고요. 현금 잔액 그 다음에 당좌예금, 보통예금 관련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그 요건에 맞게 정리를 하시면 되는데, 당좌예금이나 보통예금 관련되는 부분은 일괄 기능을 통해서 정리를 하기보다는 우리 통장전표 자동입력이라고 하는 기능을 통해 갖고 정리를 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현금 일괄 조정이나 현금 직접 조정은 우리 프로그램에서 일정 범위를 설정해서 일괄 조정 범위를 설정해서 자동으로 정리하는 방법과 직접 하나하나 날짜에 맞춰서 조정하는 두 가지 방법 중에 하나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활용을 하시면 되겠고요. 73페이지에 결산 자료의 수집과 정리해서 있습니다. 자, 결산 절차 과정이 있습니다. 예비 절차, 본 절차, 결산 보고서 작성 과정이 있는데 이 절차에 따라서 진행이 일반적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결산 정리 사항에서 이제 74페이지에 내용이 나와 있는데, 결산 정리 사항은 1번부터 14번까지 대략 한 14가지 정도의 정보들이 있는데요. 결산 시에 작업을 하게 되는데, 우리가 일반 전표 입력 메뉴에서 직접 결산 분괴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결산 자료 입력이라고 하는 우리 프로그램에 보시면 결산 관리에 결산 자료 입력이라고 하는 메뉴가 있습니다. 이 메뉴에서 직접 입력해서 작업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두 개의 차이는 결산 분괴를 일반 전표에서는 직접 입력하는 거고, 결산 자료 입력에서는 금액을 입력하면 분괴가 자동으로 이루어지는 과정이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자, 이 과정에 있는 부분들 중에 보시면 상품 등 재고자산 기말 재고액 파악해서 입력하는 부분인데, 이게 이제 매출원가 대체 분괴입니다. 매출원가 대체 분괴는 반드시 일반 전표에서 직접 하시면 안 되고 결산 자료 입력이라고 하는 자동 분괴를 통해서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게 이제 대표적인 부분이고요. 나머지는 일반 전표에서 직접 하시거나 결산 자료 입력 쪽에서 양쪽을 동시에 하실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동시에 진행하는 부분, 우리 교재에 그 나와 있는 표에 보시면 직접 입력 방식하고 자동 분괴 방식 양쪽에 지금 동그라미 표시가 되어 있는 부분이 있죠. 양쪽에 동그라미 표시가 되어 있는 부분은
둘 중에 하나만 진행을 하셔야 됩니다. 둘 다 진행하게 되면 이중으로 계상되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됩니다. 자, 우리 세무사랑 프로에서 직접 한번 보게 되면 자, 일단 기간을 입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간을 입력하기 전에 기본적으로 F4번에 원가 설정이라고 하는 메뉴가 있습니다. 자, 원가 설정을 클릭을 하게 되면 매출원가 및 경비를 선택해라라고 해서 그러니까 제품 매출원가와 제조회사 500번 경비 코드가 서로 연결돼서 사용 여부의 여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은 매출원가 및 경비 설정은 우리가 일반 전표나 메인 매출 전표에 입력되어 있는 계정 과목 코드를 갖고 우리 세무사랑 프로는 자동으로 선택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주로 500번대 계정 과목을 사용했다면 제품 매출원가, 즉 제조원가 명세서가 자동으로 작성이 될 거고요. 600번대 코드를 사용했다면 도급공사 매출원가가, 즉 공사원가 명세서가 자동으로 작성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용했던 원가 경비 코드 번호에 따라서 자동 설정이 되고, 만약에 자동 설정이 안 되어 있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F4번 원가 설정이라고 하는 부분을 클릭하셔서 내용을 직접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기간은 결산 기간 1월부터 12월 달까지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작업을 하게 되면 결산 분계 금액, 결산 전 금액, 결산 반영 금액에서 결산 후 금액까지 이렇게 정리가 되고 있습니다. 자, 결산 분계 금액은 이미 우리가 결산이 완료되어서 이미 우리 일반 전표나 메인 매출 전표에 결산 분계가 반영이 되어 있다라는 의미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즉 결산 반영 금액은 결산할 때 요 금액을 반영해서 지금 결산 분계를 처리했다라는 의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부분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우리 결산 정리사항에서 표로 1번부터 14번까지 있는 내용 중에 재고자산, 기말 재고자산 파악해서 정리해야 되는 부분이 있죠. 이 부분은 반드시 결산자료 입력을 통해서 정리를 하시는 게 맞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결산 반영 금액들을 입력을 했습니다. 입력을 해서 전표 추가를 통해 갖고 전표 추가를 통해서 결산 분계를 반영을 했는데, 여기에서 F7번 감가상각이라고 하는 메뉴가 있습니다. 자, 위에 기능이 있는데 F7번을 눌러서 내용을 보게 되면 감가상각이라고 해서 계정과목명 건물부터 해서 비품까지 경비 구분 코드, 고정자산 등록 관련해서 결산 반영 금액까지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은 어떤 의미냐면 감가상각비 금액이 우리 고정자산 등록에 반영되어 있는 부분이 있죠. 자, 고정자산 등록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정자산 및 감가상각 등록에 고정자산 등록이라고 해서 내용이 나와 있는데, 자, 고정자산 등록에 반영되어 있는 회사 계상액이라고 하는 금액이 있습니다. 1,500만 원. 이 금액이 우리 결산 자료 입력에 자동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부분들입니다. 자, 이 기능이 없을 때에는 고정자산 등록에 있는 당해연도 감가상각비 계상액을 계산을 해서 우리가 수동으로 분계를 하거나 직접 입력을 하고 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우리 감가상각이라고 하는 F7번 감가상각이라고 하는 기능을 통해서 자동으로 반영시킬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동으로 반영시킬 수가 있고요. 이 경우에 자, 고정자산 및 고정자산 등록에 보면 건물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회사 계상액이 1,500만 원 되어 있죠. 근데 제가 만들어 놓은 결산자료 입력의 감가상각에는 결산 반영 금액이 1,200만 원으로 수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은 회사 계상액에 전기 과소상각비, 이를 이제 정기 오류 수정 손실로 처리한 감가상각비가 포함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결산 반영 금액에 사용자 수정을 통해 갖고 수정된 금액으로 들어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중으로 반영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 때문에 우리 회사 계상액에는 1,500만 원으로 되어 있지만 결산 반영 금액에는 1,200으로 이렇게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감가상각 세무조정 사례에 가면 그 내용이 명확하게 나옵니다. 그때 또 설명드리기로 하고요. 자, 어쨌든 감가상각비, 고정자산 등록에서 계산된 감가상각비를 결산자료 입력에 직접 반영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자, 두 번째는 F8번 대손상각입니다. 대손상각도 마찬가지로 대손율만 결정을 하면 우리 설정 대상 채권에서 대손 충당금을 설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잔액을 기준으로 해서 설정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활용하시면 되겠고, 퇴직 충당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퇴직급여 추계액만 입력을 하면, 추계액을 입력을 하면 단기 설정 금액이 얼마다라는 부분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우리 기초가액이 뭐 5천만 원씩 입력이 되어 있기 때문에 퇴직금 추계액이 예를 들어서 뭐 6천만 원이다 또는 7천만 원이다 이렇게 입력을 하게 되면 당해연대 1천만 원과 2천만 원에서 3천만 원 비용 처리할 수 있다라는 의미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산자료 입력이라고 하는 메뉴 속에서 감가상각비, 대손상각비, 퇴직충당금을 자동으로 반영할 수 있는 기능이 만들어져 있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우리 교재 77페이지에 참고에 수동결산과 자동결산의 이중전표 처리 문제라고 해서 내용이 나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은 어떤 의미냐면, 자, 특히 감가상각비 같은 경우에 이런 부분들입니다. 감가상각비를 반영을 하는데 지금은 보시면 우리 화면에 보시면 결산 반영 금액에 6,500이라고 하는 숫자가 있지만 결산 전 금액에는 내용이 없습니다. 그죠? 내용이 없다라는 얘기는 뭐냐면 요 내용은 일반 전표에 수동으로 결산 붕괴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산 자료 입력에서 우리가 자동 붕괴로 처리하더라도 전혀 문제가 없다. 즉 이중으로 처리되지 않는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대손상각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대손상각이 1,150만 원이 이미 반영이 되어 있죠. 여기에 대손충당금 설정액으로 예를 들어서 외상매출금 500만 원 이렇게 설정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중으로 일단 들어갈 가능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산 전 금액에 이 금액이 반영이 되어 있다라는 얘기는 대손충당금 기말 대손충당금 설정 붕괴가 반영되어 있는지를 반드시 확인을 해 보셔야 됩니다. 반영이 되어 있다면 처리하시면 안 되는 부분이고요. 반영이 되어 있지 않고 다른 내용이라고 하면 반영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교재에 내용이 나와 있죠. 그죠? 교재에 쓰는 사례가 감가상각비로 되어 있습니다. 감가상각비 결산 전 금액에 3,400이 반영이 되어 있고 결산 반영 금액에 또 3,400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결산 후 금액이 6,800이 되죠. 그럼 이중으로 잡혔지 않느냐 하는 문제가 생깁니다. 이런 부분들을 확인하지 않고 결산을 하게 되면 비용이 이중으로 계상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 부분 좀 주의를 하셔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맨 하단 부분에 소득세 관련되는 부분, 선납세금, 즉 중간예납세금이라든가 또는 추가로 설정하는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이 부분에 대한 금액들을 반영해서 전표 추가 버튼을 통해서 정리를 하게 되면 자동으로 소득세, 단기 소득세 비용을 계상하는 붕괴가 자동으로 형성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결산 자료 입력이 완료가 되고 나면 반드시 F3번 전표 추가를 통해서 결산 붕괴를 진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F3번 전표 추가를 하지 않으면 결산 붕괴는 반영되지 않는다라는 거 주의해 주시고요. 자, 이렇게 결산이 완료되고 나면 재무제표를 확정하게 됩니다. 자, 재무제표를 확정하는 순서는 제조원가 명세서, 원가 명세서부터 먼저 확인을 합니다. 자, 원가 명세서를 확인하면서 관리용, 제출용, 표준용이 있는데 관리용, 제출용, 표준용으로 이렇게 한 번씩 클릭해서 인식을 해주시면 됩니다. 표준용은 우리 소득세 신고 시, 전자신고 시에 제출되는 국세청으로 제출되는 재무제표로 변경되는 과정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손익계산서로 갑니다. 손익계산서에서 마찬가지로 관리용, 제출용, 표준용을 한번 클릭해서 정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니까 손익계산서에서는 F4번 통합계정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었죠. 통합계정, 제가 그러니까 업무용 승용차 관련되는 비용을 설명드릴 때 말씀드렸던 건데 차량 유지비나 업무용 차량 유지비 계정 과목 별도로 만들었던 부분을 통합해서 보여줌으로써 제출용으로 분류를 했을 때 그 내용이 통합용으로 합쳐져서
보여지도록 만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기능을 확인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이 부분이 손익계산서에서는 중요한 게 뭐냐면 당기순이익을 재무상태표에 자본으로 대체를 해야 됩니다. 자본으로 대체를 해야 되는데 원래 법인은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를 통해서 자본으로 대체를 하지만 개인사업자는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를 클릭하더라도 법인만 실행 가능하기 때문에 처리가 안 됩니다. 그럼 당기순이익을 재무상태표에 자본으로 대체하는 과정은 어디에 있냐면 손익계산서에 그러니까 전표 추가라고 하는 메뉴가 있습니다. 이 전표 추가 메뉴를 클릭하게 되면 그러니까 손익 관련되는 부분을 재무상태표로 전송하는 과정이 연결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교재 79페이지에 보시면 수익과 비용 계정을 마감하고 중간 부분입니다. 당기 순손익을 재무상태표에 자본으로 반영하기 위해서 전표 추가 기능을 이용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전표 추가 기능을 통해서 정리를 하게 되면 합계잔액 시산표를 통해서 한번 확인하시면 합계잔액 시산표에 수익 비용과 관련되는 부분들이 차변과 대변의 잔액이 전부 다 제로가 됩니다. 제로가 되면서 자본 항목 밑에 보시면 손익이라고 하는 계정이 생기면서 이 내용이 바로 자본금으로 대체되는 과정으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당기순이익이 자본으로 대체되는 분계가 자동으로 일어나 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표준용을 인식을 해주시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손익계산서 정리하시고 나면 재무상태표도 마찬가지로 12월 달로 조회를 하신 다음에 제출용, 표준용 클릭해서 한번 인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표준재무제표가 다 인식이 되고 나면 우리 개인조정에서 두 번째 부분에 있는 부분 보시면 표준재무제표 수익금액 조정에서 표준재무상태표를 클릭해서 불러오기 F12 불러오기를 통해서 무조건 다시 인식을 시킵니다. 저장을 하고요. 손익계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F12 불러오기를 통해서 저장을 합니다. 저장을 하고 원가명세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원가명세서도 불러오기를 통해서 한번 저장을 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표준합계잔액 시산표도 마찬가지입니다. 표준합계잔액 시산표도 F12 불러오기를 통해서 반영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이제 반영이 되고 나면 표준 재무제표가 만들어지고 개인 조정에서도 인식이 완료되고 나면 그 다음부터 이제 개인 세무조정이 본격적으로 진행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 한 가지 이제 기억을 하셔야 되는 거는 여러분들이 혹시 회계관리 쪽에서 계정과목 및 적요 등록을 통해서 계정과목을 수정하거나 추가로 여러분들이 우리 세무사랑 프로가 최초로 제공이 될 때 설정되어 있던 계정과목 이외에 별도로 계정과목을 만들었다라고 하면 반드시 표준재무제표 코드가 연결이 제대로 되어 있어야 됩니다. 새롭게 만들었다면 표준재무제표 코드가 연결이 제대로 되어 있어야 되는데 이게 잘못 연결되게 되면 우리 개인조정의 재무상태표라든가 손익계산서에 연결되는 이 재무제표, 표준재무제표가 이상하게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표준재무제표는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금액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확인들을 잘 안 하시는데 한번 쭉 훑어보는 정도로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금액 중에 가끔씩 마이너스 금액으로 나타나거나 이상한 쪽에 이렇게 나타나는 케이스들이 나올 수가 있는데요. 그러한 부분들은 반드시 체크를 해보셔야 됩니다. 오늘 계정과목 및 적요 등록에서 표준재무제표 연결 코드가 제대로 관리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이상한 결과가 나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표준재무제표가 이상하게 들어가 있다라고 하면 나중에 우리가 회사에 재무제표 확인원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표준재무제표 확인원을 발급받았을 때 숫자가 이상한 형태로 나타나면서 금융기관이라든가 이런 쪽에 제공했을 때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당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정과목 및 적요 등록에서 우리가 계정과목을 추가로 등록을 했다라고 하면 반드시 표준재무제표 연결 코드 관련되는 부분들을 반드시 한번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기말 결산과 표준재무제표 작성에 대한 부분입니다.